술자리 끝나고 괜히 들른 은하수 노래방. 근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가슴 파인 옷차림의 도우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이 확 커졌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제 친구 민수 누나, 서아 누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왕년에 몰래 좋아했던 첫사랑 같은 사람이 바로 서아 누나였거든요. 어머, 이렇게 잘생긴 오빠가 날 불렀네? 오늘 제대로 놀아보자. 술에 취한 그녀는 절 못 알아보고 제 팔에 척 걸어왔습니다. 친구 누나라는 걸 알면서도 옛날부터 좋아했던 그 마음까지 겹치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금지된 뒷얘기를 풀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전부 무료예요. 저는 올해 26, 이름은 진우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고 가끔 노래방에 들러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은 단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노래방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동기들과 회식 자리에서 소주 몇 병을 비우고 나니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야, 이대로 집 가긴 아쉽지 않아? 노래방 한번 갈까? 누군가의 제안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회사 근처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은하수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익숙한 노래방 특유의 분위기였죠. 우리는 카운터에서 방을 배정받고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갔어요. 방문을 열자 흐릿한 조명과 낡은 소파가 보였습니다. 동기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맥주를 따라 마시며 분위기에 취해갔죠. 1시간쯤 흘렀을까요? 누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야, 우리 도우미 한 명 불러볼까? 분위기 좀 살려야지.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지만 그저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똑똑. 노크 소리가 울리더니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그곳에 완전히 고정되고 말았어요. 문틈 사이로 들어온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고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서아였어요. 제 절친한 친구 민수의 누나였습니다. 가슴이 움푹 파인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그녀는 분명 제가 아는 그 서아 누나가 맞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꿈이야, 착각이야.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현실은 명확했죠. 서아 누나는 방 안을 가볍게 둘러보더니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빠들. 오늘 제가 모시게 됐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동기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 누나는 저를 스쳐 지나가며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도 초점이 흐릿했거든요. 자, 오빠들 건배할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동기들은 신나게 호응했지만 저는 여전히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민수 누나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 방에 들어온 거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서아 누나는 능숙하게 술을 따르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이끌었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가끔 그녀의 시선이 제게 머무를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저를 알아본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불안과 긴장이 뒤섞여 손에 쥔 맥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기 하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어요. 야, 진우야, 너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술이 좀 취한 것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절대 잊히지 않을 순간이 될 거라는 거요. 노래방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아 누나의 목소리와 그녀의 움직임만이 제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요. 은하수 노래방,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노래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기들은 여전히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서아 누나의 존재만이 방 안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 다녔고 어느새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죠. 오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서아 누나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저는 목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자 그녀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에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나가 오늘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아 누나는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웃었어요. 오빠 혹시 첫 노래방이에요? 왜 이렇게 얼어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걸 눈치챘는지 피식 웃었습니다. 피곤하면 더 놀아야죠. 누나가 피로 확 풀어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하고 싶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이라도 다녀오고 싶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자에 붙어버린 것처럼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서아 누나는 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계속 장난을 걸었습니다. 오빠 진짜 귀엽네. 이렇게 순한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팔뚝을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동기 하나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야, 진우 너 완전 얼어붙었네. 긴장 풀어, 임마. 다른 동기들도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아 누나는 제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들,
이분 제가 특별히 잘 모셔드릴게요. 오늘 주인공은 이 오빠예요. 그 말에 동기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아 누나는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경쾌한 댄스곡이었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계속 제 쪽을 쳐다봤어요.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시선은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못 알아보는 걸까? 아니면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노래가 끝나자 서아 누나는 다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 붙어서요. 오빠, 술 한잔 할까요? 그녀가 소주를 따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술이 조금 흘렀죠. 어머, 손 떨려요? 정말 귀엽다. 그녀는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잔을 바로잡아 주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에 닿는 느낌, 그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자, 건배. 서아 누나가 잔을 부딪히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비웠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불처럼 뜨거웠지만 제 심장보다 뜨겁지는 않았죠. 그녀는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빠,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얼굴이 되게 익숙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본 걸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아, 그럴 리가요. 저 처음 뵙는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쓰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아 누나는 잠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가? 술 먹어서 그런가 봐. 아무튼 오빠 인상 되게 좋아요. 그녀는 다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서아 누나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느새 그녀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아 있었고 그녀의 향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오빠, 왜 이렇게 딱딱해요? 편하게 있어도 돼요. 그녀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친구의 누나였고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노래방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노랫소리,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직 서아 누나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숨소리, 그녀가 제 이름도 모른 채 오빠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밤이 끝나도 저는 절대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요.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설렘까지도요. 노래방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카운터에서 정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간 듯 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서아 누나와 단둘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화장이 조금 지워진 얼굴, 술 기운에 달아오른 볼, 그리고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빛. 모든 것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친구들 다 가셨어요? 서아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먼저 나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빠, 서아 누나가 한 걸음 다가오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계속 이상했어요. 자꾸 오빠한테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말에 제 숨이 턱 막혔어요.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저도요.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욱 좁혀졌습니다. 서아 누나는 제 셔츠 깃을 살짝 잡아당기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손은 제 옷을 놓지 않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몸은 이미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누나.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불빛도 저 멀리서 들리는 노랫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죠.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입술이 떨어지자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아 누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서아 누나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지만 이번에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는 다시 한번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강렬하게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서아 누나는 얼굴을 붉히며 주변을 살폈어요. 여기는 사람들 눈에 띄어요. 오빠, 잠깐만 따라올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선택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노래방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서아 누나는 제 손을 꼭 잡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죠. 노래방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 희미한 간판 불빛이 보이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루나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서아 누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누나는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늘은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어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서아 누나는 카운터에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지금의 저희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서아 누나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해요. 누나는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오늘만큼은 후회하지 않을래요. 우리는 그 밤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가 친구의 누나라는 사실도, 제가 그녀를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도 모두 잊었어요. 오직 이 순간, 이 감정만이 전부였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우리는 금지된 문턱을 완전히 넘어섰죠. 어둠 속에서 서아 누나가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거짓말이었어요. 민호예요. 김민호. 그녀는 그 이름을 몇 번 되뇌더니 제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민호 오빠, 오늘 고마워요. 저는 죄책감과 황홀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너무나 달콤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밤을 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이었죠. 금기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 너머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의 진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 낯선 방의 냄새,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 모든 것이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고개를 돌리자 서아 누나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술 기운이 빠진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설렘과는 달랐죠. 이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곧 그녀가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떠나야 할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서아 누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을 천천히 뜨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멍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상황을 인식하는 듯 했죠. 그녀의 눈빛이 점점 또렷해졌고 이내 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에 서아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네, 누나. 기억나세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생각 좀 하게 해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 누나는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점차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충격으로요. 잠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설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진우야, 너 민수 친구 윤진우 맞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킬 줄은 알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숨이 막혔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서아 누나가 이불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어젯밤에 왜 이름을 거짓말한 거야?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라고 했잖아. 김민호라고. 그녀는 소리를 지르다 말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가가 금세 붉어졌죠. 누나, 진정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한 건 제 잘못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서아 누나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과가 문제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너 민수 친구잖아. 어떻게 친구 누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다급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누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너 지금 장난해? 이게 장난으로 보여?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난 아니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심이에요, 누나. 저 어젯밤에 우연히 노래방에 갔다가 누나를 본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절 못 알아보는 걸 보고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서아 누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술도 취했고 불빛도 어두워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계속 사과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거짓말 아니에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 말에 서아 누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누나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민수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누나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 누나라는 이유로 감히 말도 꺼낼 수 없었죠.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어젯밤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누나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누나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어젯밤도 지금도 항상이요. 서아 누나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분노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으로요. 진우야. 그녀가 작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네, 알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친구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이미 누나한테 가 있었으니까요. 제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서아 누나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녀가 속삭였어요. 나는 내 친구 누나야. 너보다 6살이나 많고 게다가 이런 일까지 하고 있잖아. 자조적인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어떤 일을 하든 나이가 몇 살이든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박서아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서아 누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우야, 너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조금씩 힘을 주고 있었죠.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제대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진우로서 누나를 대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서아 누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언제든지요. 누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드릴게요. 문을 나서기 전 서아 누나가 뒤돌아봤습니다. 진우야,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약속할게요.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흘렀지만 서아 누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수없이 확인했지만 메시지 알림은 울리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너무나 더디게 흘러갔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마침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아 누나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내일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녀가 보내온 주소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였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카페 문이 열리고 서아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고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노래방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안, 늦었지?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누나, 그동안 많이 고민하셨죠? 서아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응, 정말 많이 생각했어. 너한테 화도 많이 났고,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말도 계속 생각났어. 진심이라고 했던 그 말들.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우야, 사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서아 누나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너도 궁금하지?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하긴 한데, 누나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말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서아 누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 우리 집 형편 알지? 아빠는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지금도 식당에서 일하시잖아. 저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싶었어? 친구들처럼 캠퍼스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싶었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엄마 병원비도 필요하고, 집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거든. 그래서 대학은 포기했어.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른 일을 찾으려고 했어. 서아 누나가 계속 말했어요. 편의점도 해보고 식당도 해봤어. 하지만 돈이 너무 안 됐어. 월세에 생활비에 민수 용돈에 엄마 병원비까지. 아무리 일해도 모자랐지.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래방 도우미 일을 알게 됐어. 친구 언니가 하고 있었거든. 서아 누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절대 안 한다고 했어. 나도 자존심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고 민수 등록금 납부 기한도 다가오고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시작했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모르는 남자들 옆에 앉아서 웃어야 하고 술 따라야 하고 가끔은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가끔은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가족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서아 누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진우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 같은 착한 애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강한 사람이에요. 서아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무슨 강해? 난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게 강한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왔잖아요. 민수도 몰랐고 어머니도 정확히는 모르시고 아무도 누나의 고통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견뎌낸 거잖아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손님들 웃으며 대하고 밤에는 노래방에서 또 웃으면서 일하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누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요. 서아 누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가 진정하며 말했어요.
진우야, 너 정말 이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누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서아 누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랑 사귄다고 손가락질 할 거야. 게다가 너는 친구 누나랑.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서아 누나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 정말 순진하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하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누나.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누나를 정말로 좋아해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냥 박서아라는 사람 그 자체예요. 그 말에 서아 누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어요. 진우야, 나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좋아. 처음에는 아니었어. 화가 나고 배신감도 느꼈지. 하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 내 진심이 느껴졌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고마워요, 누나. 기회를 줘서. 서아 누나는 제 품에 안긴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나를 받아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상처까지 끌어안는 것이라는 걸요. 서아 누나의 아픔을, 그녀의 과거를, 그녀가 짊어진 무거운 짐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 역시 저의 어설픈 용기와 진심을 받아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서아 누나는 여전히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노래방에서 일했고, 저는 회사 생활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모르게 단둘만의 시간을 만들어갔죠. 처음 만난 곳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식당이었어요. 저녁 8시 서아 누나가 카페 일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가기 전 딱 1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아무도 모를 거야. 내 동네 사람들 안 오는 곳이거든. 누나가 안심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죠. 누나, 편하게 있어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누나는 작게 웃으며 메뉴판을 펼쳤어요. 뭐 먹을래? 오빠가 골라봐. 오빠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손님과 도우미가 아니라 연인 사이가 된 우리였으니까요. 누나가 좋아하는 걸로 시켜요. 제 말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카페에서 진상 손님 만났어. 커피가 미지근하다면서 3번이나 바꿔달라고 하더라. 서아 누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래도 오늘은 진우 볼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도요. 누나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를요. 한순간이라도 들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 식사를 하던 중 서아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번 주말에 같이 술 마시자고 했어.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래.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누나, 괜찮아요. 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하면 돼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서아 누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근데 진우야,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짐이 아니에요. 누나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식당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손을 맞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어요. 저기 벤치에 잠깐 앉을까? 누나가 제안했고 우리는 한적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진우야. 서아 누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연인 같지 않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진짜 연인이잖아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신기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저도요. 제가 그녀의 머리에 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누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기분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순간이었죠. 이제 가야 돼. 서아 누나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노래방 출근 시간이야. 제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녀가 노래방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남자들 옆에 앉아 웃어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죠. 오빠 무슨 생각해? 서아 누나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심히 가요. 하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 뺨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곧 다른 일 알아볼게. 누나가 미안할 거 없어요. 제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누나가 그런 일 안 해도 되게 만들게요. 서아 누나는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헤어지기 전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어? 제가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짧은 시간이라도 좋았습니다. 누나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됐으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떡볶이 좋아해? 누나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랑 먹으면 뭐든지 좋아요. 우리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변에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우리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어제 노래방에서 힘든 일 없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 누나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았어. 그냥 평소처럼.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피로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제가 도울게요. 고마워, 진우야. 서아 누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어갔어요. 낮에는 짧은 점심시간에 만나고 저녁에는 누나가 일 시작하기 전 1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멀리 나가기도 했어요. 한강 둔치를 걷거나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진우야, 행복해? 어느 주말 오후 한강변을 걷던 서아 누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누나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녀는 제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런 평범한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우리는 강가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어요. 저기 저 노을 예쁘지? 누나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근데 누나가 더 예뻐요. 진부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서아 누나는 얼굴을 붉히며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진우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말 잘하게 됐어? 누나 만나고 나서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누나가 제 곁에 있어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나야 했지만 그 시간들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어느 날 밤 서아 누나의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가려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잠깐만.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골목 안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목을 끌어안으며 키스했습니다. 깊고 진한 키스였어요. 누나. 키스가 끝나고 제가 놀라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서아 누나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참았거든. 너무 보고 싶어서.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도요. 누나 생각만 했어요. 우리는 어두운 골목 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진우야,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누나가 제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꼭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요. 곧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달콤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아 누나의 노래방 일이 쉬는 날이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해 줄게. 누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올래? 엄마는 친척집에 가셨어. 오늘 안 들어오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나의 집으로 간다는 것, 그것도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와인 사갈게요. 저녁 7시 저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서아 누나의 집 앞에 섰습니다. 민수네 집이기도 했죠. 예전에는 친구 집으로 자주 놀러 왔던 곳인데 이제는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앞치마를 두른 서아 누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집안에는 요리하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뭐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물었고 누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진우가 좋아하는 파스타. 기억해? 얼마 전 데이트할 때
제가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누나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말에 그녀는 웃으며 제 볼을 톡 쳤어요. 당연하지. 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건 다 외우고 있어. 우리는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누나가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제가 사온 와인. 촛불까지 켜니 분위기가 근사했어요. 와, 진짜 레스토랑 같은데요? 제가 감탄하자 서아 누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과장 좀 그만해. 그냥 집밥인데. 건배. 우리는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서아 누나가 말했고 저도 따라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파스타는 정말 맛있었어요. 누나,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그럼,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데. 서아 누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 입맛에 맞추려고 유튜브로 몇 번이나 봤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나, 감동한 목소리로 불렀고 그녀는 웃으며 제 입에 파스타를 한 입 넣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 누나가 많이 해놨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더 마셨습니다. TV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아 누나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행복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누나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누나 사랑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서아 누나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인 채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진우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와인의 달콤한 향기가 우리 사이를 감쌌고 세상은 온통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진우야. 서아 누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계속 있어줄래?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네, 누나.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누나의 방으로 향했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방문을 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서로의 옷을 벗기며 침대에 누웠고 촛불 같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해, 진우야. 저도 사랑해요, 누나. 속삭이는 말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행복한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아 누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지금 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서아 누나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엄마는 오늘 안 오신다고 했는데. 하지만 곧 들려온 목소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누나,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서아 누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으며 속삭였어요. 진우야, 옷 입어. 빨리. 저도 황급히 옷을 찾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집에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민수야, 방 들어오지 마. 서아 누나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저와 누나, 어질러진 옷가지들, 와인 잔과 촛불, 모든 것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서아 누나가 일어서며 말을 꺼냈지만 민수는 제 쪽을 노려봤어요. 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대답 안 해? 민수가 한 걸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우리 누나랑 뭘 한 거야?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뭘 설명해? 내 눈으로 다 봤는데? 그는 저를 밀쳤어요. 너 지금 진짜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동생아. 서아 누나가 민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우 탓하지 마. 이건 우리 둘 다. 하지만 민수는 누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누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친구예요, 친구.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된 거야? 민수가 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한 달 정도. 그 말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그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진짜 최악이야. 그리고는 제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민수야. 서아 누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다신 우리 집 앞에도 나타나지 마. 너 이제 내 친구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제가 일어나며 말했지만 그는 뒤돌아서 버렸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서아 누나는 울면서 저와 민수 사이에 섰습니다. 민수야, 동생아. 진우 보내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누나도 실망이에요. 민수가 누나를 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제 친구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아 누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제가 민수 설득할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의 표정, 그 분노와 배신감이 눈에 선했습니다. 진우야. 서아 누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이제 어떡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행복했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지켜왔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들통난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렸고 누나는 동생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우리의 달콤했던 시간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서아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나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수가 친구들에게 말한 것 같았어요. 야, 진우야. 진짜야? 내가 민수 누나랑 사귄다며? 회사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민수 친구가 우리 회사 후배랑 아는 사이래. 거기서 들었어. 동기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야? 친구 누나는 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회사 안에서 제 뒷담화가 들렸습니다. 친구 누나랑 사귄다며? 완전 막장이네. 그 누나 노래방 도우미래. 거기서 만났대. 세상에 진짜 충격이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소문 다 들었어요. 하지만 일은 일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혼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진우 씨, 이게 뭐예요? 이런 실수는 신입도 안 하는데? 과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동기들과 함께 식당에 갔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진우야, 우리랑 같이 먹자. 누가 말을 걸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먼저 가. 나 할 일 있어. 거짓말이었죠. 그냥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아 누나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진우야, 카페에서 잘렸어.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왜요? 제가 놀라 물었고 누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카페까지 퍼졌나 봐. 사장님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게 무슨, 누나 잘못도 아닌데. 제가 분노하며 말했지만 누나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알아. 근데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노래방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누나는 작게 웃었어요. 거기는 다행히 괜찮아. 근데 낮 일자리를 잃었으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다급히 말했지만 누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이미 내가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어.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누나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누나가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아들 친구랑 사귄다며? 세상에 창피한 줄도 모르나? 노래방 도우미 하면서 젊은 애들 유혹한대. 손가락질과 뒷담화가 끊이지 않았죠. 누나, 괜찮아요? 전화로 물었을 때 그녀는 강한 척했어요. 응, 괜찮아. 신경 안 써.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은 듣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위로했지만 제 목소리도 자신이 없었어요. 서아 누나의 어머니도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았어. 민수가 말한 것 같아. 누나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고 누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울면서 내가 왜 그랬냐고. 민수 친구를. 죄송해요, 누나.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과했지만 누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그 말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대. 집에 있기도 힘들어. 민수는 여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민수야. 제가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10년 넘게 친구였던 사이가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술에 취한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진우 씨, 요즘 왜 그래?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여자 문제로 회사 생활 망치지 마.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말하는 거였어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나이 많은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거 다 알아. 과장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고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 지금 선배한테 반말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은 회사 일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코웃음을 쳤어요. 상관없어? 회사 분위기 다 망쳐놓고? 알아서 해. 다음 평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강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서아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저 힘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힘들어, 진우야. 누나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불안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누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우리 그만 만날까? 갑작스러운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나?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미 충분히 고생했잖아. 누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 포기 못해요. 누나 없으면 못 살아요. 강변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진우야. 누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우리 둘 다 망가질 것 같아. 괜찮아요. 망가져도 좋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누나랑 함께 있고 싶어요.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누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손가락질, 뒷담화, 압박,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아 누나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랑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버텨냈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압박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서아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참석했습니다. 진우 씨 오늘 나와요? 요즘 회식 안 나오던데. 동기가 의아해하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은 꼭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동네의 큰 고깃집이었어요. 팀원들이 모두 모였고 술자리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보며 비꼬듯 말했어요. 진우 씨 오늘은 나왔네? 요즘 여자친구 만나느라 바빴잖아.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여자친구 있습니다. 솔직한 대답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님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뭐, 진짜 인정하는 거야?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친구 누나랑 사귄다는 소문 사실이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 번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박서아 씨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회식 자리가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야, 진우야. 너 정신 나갔어? 한 선배가 핀잔을 주듯 말했어요. 친구 누나는 좀 그렇잖아. 그것도 노래방 도움이라며? 그 말에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뭐가 어때긴. 체면이 있지. 선배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체면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숨기는 게 체면인가요? 제 말에 선배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지금 선배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박서아 씨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 생활 힘들다며? 낮에 카페, 밤에 노래방? 과장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여자 만나서 뭐하게? 그 말에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희생? 노래방 도우미가?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그쪽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네. 동생 대학 등록금 내고 어머니 병원비 내고 집안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인가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하소연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도움 청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게 옳은 건가요? 회식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사람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 받아들일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말을 마치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진우 씨, 진심인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술잔을 들었어요. 알겠어요. 진심이라면 뭐, 응원해 줄게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놀라 쳐다보자
팀장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 있어요. 주변 반대 무릅쓰고 사랑했던 사람. 결국 헤어졌지만 후회는 안 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힘들겠지만 버텨요.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통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아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나 오늘 회사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어요. 뭐, 무슨 말을? 누나가 놀라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사랑한다고요. 당당하게. 진우야.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누나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일도 아닌데 왜 숨어야 해요? 제 말에 누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저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자취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너. 그의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수야, 내 말 좀 들어줘. 들을 거 없어. 가. 민수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제가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 5분만, 5분만 내 말 들어줘. 간절한 목소리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빨리 해. 딱 5분이야. 우리는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민수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너한테 거짓말하고 숨긴 것. 민수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다야? 아니.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 서아 누나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처음에는 나도 혼란스러웠어. 친구 누나를 좋아하게 된 게 맞는 건가 싶었지.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 나는 누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봤어요. 그래서 내 친구 자격으로 축복해달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축복은 바라지 않아.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민수가 비웃었어요. 사랑이면 다 되는 거야? 친구 배신하는 게 정당화돼?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알아. 우리 누나 좋은 사람이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왜 하필 너야? 왜 내 친구야?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너희 둘이 행복한 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배신감이 들까? 미안해. 저는 계속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수야, 나 진심이야. 누나를 평생 책임질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민수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 생각 좀 해볼게. 민수야.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너는 내 평생 친구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저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작은 희망을 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아 누나를 만났습니다. 누나, 나 오늘 민수 만나고 왔어요. 제 말에 누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진짜? 뭐라고 하던데? 화는 여전히 나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서아 누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누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사랑해, 진우야. 누나가 제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누나. 저는 그녀를 더 깊이 안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으니까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갈 거였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진우야, 시간 있어? 짧은 문자였지만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응, 있어. 언제 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저녁 7시. 우리 자주 가던 포장마차. 약속 시간에 맞춰 포장마차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왔어? 그가 예전처럼 편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응. 저는 그의 앞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주 한잔 할래?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몇 잔을 비웠어요. 그러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나 많이 생각해봤어. 응.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소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좀 이상해. 너랑 우리 누나가 사귄다는 게. 근데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어요. 너 진심이라는 거 알겠더라. 그리고 누나도 행복해 보이고. 민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도 화가 날 때 있어. 근데 너희 둘 다 내가 소중한 사람들이잖아. 계속 미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 고맙다, 민수야.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고마워. 나, 너 잃고 싶지 않았어.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야, 그렇다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시간 좀 더 필요해. 당연하지. 천천히 가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근데 진우야, 우리 누나 울리면 진짜 가만 안 둬. 알지? 그 말에는 장난기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 절대 안 울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이 자식 봐라. 민수가 피식 웃었어요. 평생이라니. 무슨 프로포즈 하냐?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중에 할 거야. 누나한테 프로포즈. 민수는 잠시 놀란 표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심이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술잔을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누나 잘 부탁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맡겨둬. 내가 책임질게. 다음 날 저는 서아 누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 민수가 우리 인정해줬어요.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어요. 누나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진짜? 정말이야? 네. 아직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해준대요. 어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아 누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누나. 우리 둘이서. 그 후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거리를 걸을 때도 당당히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 아직도 사귀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나, 저기 카페 갈까요? 제가 누나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응, 좋아. 우리는 당당히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예전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자리에 앉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제가 주문하며 웃었어요. 진우야. 서아 누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이렇게 당당히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요, 누나. 매일매일 행복해요. 서아 누나는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야. 내 사정 다 이해해 주시고 누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은 그만두기로 했어. 진짜요? 제가 놀라 물었고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더 이상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 서점 일만으로는 돈이 적지만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고마워, 진우야. 누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나 처음으로 내 삶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 그동안은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아. 누나,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항상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단지 그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평생 알려드릴게요. 누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기 저 노을 봐. 누나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누나가 더 예뻐요. 진부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진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 누나가 불안한 듯 물었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누나. 그녀는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몇 달 후 서아 누나의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밥 먹고 가.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행복하다니 뭐. 어쩔 수 없지. 민수도 가끔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 진우 잘 챙겨 먹여요. 요즘 너무 말랐어.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했고 서아 누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동생아. 내 친구 잘 돌볼게.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서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 누나는 제 어깨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누나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당연하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랑 있으면 매일 행복해요. 그녀는 제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행복해. 우리는 그렇게 당당히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도 편견도 이제는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금지된 사랑이라 불렸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상처를 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었죠. 누나 사랑해요. 제가 속삭였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진우야. 평생.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어둠이 와도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진우와 서아의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사랑이라 불렸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를 지켜냈어요.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며 당당히 사랑을 이어갔죠. 사랑이란 때로는 세상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우와 서아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연으로 찾아올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